신간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바로 피라미드식 영어 말하기입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어붙이면요. 긴 문장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그맣게 시작해서 하나씩 붙여 나가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도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과연 영어는 어떤 식으로 말이 생성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 3방을 좀 알아야 돼요. 3방이라는 말은요. 방이 3개라는 소리입니다. 명사, 동사, 명사 혹은 형용사. 이게 바로 3방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위치 언어기 때문에요. 들어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항상 첫 번째는 명사고요. 항상 세 번째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3방에다가요.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I need more time. 자, 명사고요. 동사고요. 명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영어 말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전명의 방법으로요. 무한정 길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공원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3방에 전명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They play soccer in the park on weekends. 자, 명사, 동사, 명사죠. 전명 가로 쳐버리죠. 전명 가로 쳐버리죠. 역시 3방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알면요. 말을 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입니다. 즉, to 부정사는요. 여기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요. 명법이 있거든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거는 정말 영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떻게 보느냐면요. 전치사 to는 뭔가로 또는 뭔가를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물풍선을 던집니다. 던지려면 하면 어떠한 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기. 아, 나는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던져야지 합니다. 그런데 이 to는요. 방향만 잡는 것이 아니라 도착까지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쪽으로 던집니다. 즉 방향을 잡고 도착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겠죠. 그래서 to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to가 바로 to 부정사의 to로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We threw a party. 우리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가장 긴 말은요. 우리는 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다 그랬죠? 가장 간단한 문장 3방이 보일까요? 하나, 둘, 셋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우리는 던졌습니다. 파티를. 그 말은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는 말이죠. 자, 짧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to 부정사가 나왔네요. 2번입니다. 2번이라는 말은요. 이 주체가 첫 번째 동작을 하고 난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 생겼다는 소리죠. 사건이 나중에 발생했다는 소리죠. 즉, 우리가 파티를 열고 난 후에 축하할 수 있으니까요. 뭘 축하해요? 우리 친구의 생일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짧은 거에서부터 점점 길게 이게 바로 피라미드식 말을 늘려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건 간단하거든요. We threw a party.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느립니다. 우리가 파티를 열고 난 다음에 축하하지? 그때 to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핵심 개념을 알고 나면 말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연습하는 겁니다. We threw a party to celebrate. 한 5번, 10번 연습을 해야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연습이 됐죠? 그럼 하나만 더 붙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10번 연습합니다. We threw a party to celebrate our friend's birthday.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될 수가 없죠. 핵심 개념을 이해합니다. 핵심 개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문법 개념입니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식
영어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의미 단위로 끊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조금씩 길게 영어의 기본 구조를 알고요. 3방이 나왔죠? 아, 우리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구나. 파티를 열고 난 다음에 축하하는구나. 투부정사를 써야지. 이렇게 핵심 개념을 알고 영어를 하는 건 정말 영어를 쉽게 말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여기 보시듯이 대부분의 영어가 3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그라미 3개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문장을 3방으로 본다 이런 말도 합니다. 3방 보문. 자, 그런 다음에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아는 to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너무 뭐뭐해서 뭔가를 못하다라고 무조건 암기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얘가 바로 to 부정사의 to인 거예요. 그럼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to 부정사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자, 문장 한번 볼까요? 그는 밤새 일한 후에 일어나기에 너무 피곤했어요. 자, he was tired. 이 사람이 이제 주체고요. 이 사람이 먼저 투부정사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2번 하면 되죠. 이게 1번이죠. 먼저 자, to는 어떤 너무한 어떤 네거티브한 느낌인데 요거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가 먼저 피곤한 다음에 2번입니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to가 부정적인 의미니까 그가 너무 피곤한 다음에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순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투부정사를 쓴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학창시절에 외웠던 to 구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말을 늘려보면요. 영어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3방이죠. too tired, 형용사입니다. 이번에는. 3방에서 이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He was too tired.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네요. 2번이네요. 너무 피곤한 다음에 못 일어나잖아요. He was too tired to get up. 10번 연습하는 겁니다. 10번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붙이는 거 얼마나 더 쉬워요. 10번 해보세요. 평생 갑니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식 영어 말하기예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중얼중얼 해보세요. 누가 보든 말든 중얼중얼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영어를 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 한 가지 방법, 중얼중얼 하는 방법이에요. He was too tired. He was too tired to get up. He was too tired to get up after working all night.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희망이 좀 보이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only to. 이것도 무조건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학생들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외우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요. 투부정사인 겁니다. 투부정사는요. 또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개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안 오네. 역시 안 오네. 그 남자는 나쁜 남자. 자, 여기서 볼까요? only to가 보이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러면 영어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투부정사잖아요. 2번. 1번은요. 얘잖아요. 누가요? 주체. 그녀가. 그녀가 먼저 기다렸어. 1시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 투부정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말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접수사 대은 다음번에 여기 좀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로 끊으면 되겠죠. 10번 연습하세요. She waited. 이건 2방밖에 안 되네요. 10번. 전명으로 길게 써주죠. 10번 연습하면요. 요게 나오기 쉽다는 거죠. 다시 전명이 2개밖에 안 되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 연습이 됐어요. 그죠? 여기 1번이야. 1시간 동안 레스토랑 기다렸어. 그런 다음에 알게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번 연습하시면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영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길입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동태 더하기 투부정사 되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동태 근본 어떤 느낌은요. 여기 과거 분사를 이해를 하는 것인데 과거 분사의 기본적인 느낌, 핵심적인 느낌은요. 뭔가가 되어진이라는 말입니다. 뭔가가 되어진 또는 뭔가를 받은 상태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 플러스 pp가 바로 수동태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체를 찾고 to 부정사는요 2번이거든요. 그러면 앞자리가 요게 1번이거든요. 먼저 그 학생들이 먼저 지시를 받죠.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출하잖아요. 그들의 숙제를.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The students were instructed. 연습해 보세요. 피라미드식으로 조금씩 연습하게 되면 긴 문장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to submit their assignments. 이겁니다. 희망이 보이죠? 또 하나 요즘 제가 많이 강조했던 오형식 문장이 뭐냐 하면 주체가 둘이고요. 행동이 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핵심이 뭐냐면요. 그들은 그에게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작업 중에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나왔죠? 주체가 둘이잖아요. 이 그들하고요. 또 누구? 그 남자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그 남자도 행동을 합니다. to가 왜 붙었을까요? 그들이 먼저 충고한 다음에 다 듣고 그 남자가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를 나타낸 to 분사를 쓰는 겁니다. They advise him to take regular breaks. 전명이 나오죠? During work.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 나오네요. 번아웃을 피합니다. 그들이 먼저 충고한 다음에 그 남자가 정기적인 휴식을 취합니다. 일하는 동안. 그런 다음에 번아웃을 피합니다. to 부정사 나왔죠? 겁낼 필요 없죠? 세 번째입니다. 요거 다음에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to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형식 그러면 요 기호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연습해보죠. They advise. 자, 길게 조금씩 길게 피라미드식으로 말을 늘려갑니다. They advise 충고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이 먼저 충고한 다음에 휴식을 가지는구나. 그 사람이 작업 중에 그 다음에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요게 3번, 요게 1번, 2번, 3번 수분호사 나오면 무조건 하고 난 다음에 한다. 시간의 흐름이다. 이겁니다. 희망이 보이죠? 네. 그 다음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여기에 자, 관계대명사는 여기에 어떤 지면의 관계상 이 그림을 넣지를 못했는데 이 그림은요 여기 있습니다. 원리를 깨우치는 영문법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왼손에 있는 손가락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손가락이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즉 손가락 5개라는 소리예요. 자, 그거고요. 자,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작가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먼저 3방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한번 3방을 하겠습니다. 하나, 옆집에 사는 그 여자가 is 동사, a writer, 작가입니다. 이렇게 3방이 나와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관계대명사 얘는 어떻게 느낌을 하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영어식 사고방식은요. 직독직해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관계대명사 보면 이렇게 수식하려고 그래요. 꾸며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여자. 그러면 문제가 왜 후의 의미를 안 보냐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영어식 사고방식은 직독직해.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그 여자. 그런데 그녀가 옆집에 살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3방으로 보시자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사 that. 자, 접속사 that은요. 문장 속에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신호를 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신호요? 주어, 동사 나오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I believe that hard work is the key to success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3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런 모양이 보입니까? 요런 모양? 하나, 둘, 셋인데 그 안에 또 3방이 보이는 거예요.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또 3방이 보이나요? Hard work is the key. 전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신기한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방 보문인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영어 말하는 게 말하거나 듣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해 먼저 하고 자꾸 내려가 보면 되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10번, 짧게 10번, 짧게 10번, 짧게 10건 하게 되면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하게 되니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식 영어 말하기.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영어는요, 작은 범위에서 확장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영어 길게 묘사하기 방법은. 자, 먼저 우리나라 주소 표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는요, 이름, 번지, 거리, 도시, 주, 나라 순으로 합니다. 작은 거에서 먼저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말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변 의자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A woman. 자, 이 여자 여기 얼굴에 점을 찍어줍니다. 이 작은 점이 여자예요. 자, 상상됐죠? 조금 더 크게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앉아있는 모습, 몸이 보이네요. 좀 더 크게 보니까 뒤에까지 있는 해변 의자까지 보이네요. 해변의 의자의 안에 있으니까 i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woman sitting in a beach chair. 그러면 이제 문장만 만들어줍니다. 한 여인이 해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동사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A woman is sitting in a beach chair. 재밌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정원에서 사과를 줍고 있는 한 남자라고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죠? 작은 범위, 한 남자, 이 점이 한 남자입니다. 여기 한 남자, 여기 한 남자, man입니다. A man, 한 남자죠? 조금 더 크게 보니까 손 모양이 보이죠? 줍고 있는 picking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이니까 그 손 끝에 사과가 하나 보이고요. 좀 더 크게 보니까 정원이 보이네요. 그래서 a man picking an apple in the garden. 다음에 되겠죠? 그 다음 책을 읽으면서 커피숍 안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안경 쓴 한 남자 똑같습니다. 한 남자의 점을 찍어주죠. 좀 더 크게 보니까 이제 네, 안경이 보이네요. 좀 더 크게 보니까 앉아있는 몸이 보이네요. 좀 더 보니까 테이블이 보이네요. 좀 더 크게 보니까 배경이 보이죠. 커피숍. 그 다음에 한 동작 더 합니다. reading a book. 책을 읽으면서.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말을요, 차근차근 늘려보세요. 피라미드 식으로. 그러면 자신감이 정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피라미드식 영어 말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요. 기대평을 쓰시는 분께 5명 선정해서요. 저희가 이제 상품권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